오늘은 중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남북으로 5,500km, 동서로 5,000km, 총 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영토 이외에도 5,400개에 달하는 작은 섬들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영토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넓은 면적을 가진 중국은 국토 내에서만 시간대도 5개나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시간대를 모두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 시간대로 통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마존강과 나일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긴 강이 있는데요. 바로 총 길이가 6,300km에 달하는 장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쯔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양쯔강은 양저우 지역의 동해바다로 나가는 장강의 일부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장강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 강은 황허강인데요. 황허강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나 줄어들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허강은 왜 장강처럼 황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황허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황허강의 하류 지역의 물줄기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강의 하류 지역의 물줄기가 수시로 변하는 강들의 이름에 허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여름철이 짧지만 습도가 매우 높아서 굉장히 더운 기후가 나타나고 겨울철은 길면서 습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건조해서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가면 내몽골 초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얼음을 조각해서 등을 밝히는 빙등제라는 축제가 유명한 하얼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신장 지역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위구르족은 중앙아시아 사람들로 갈색 눈동자를 가진 생목인들입니다. 이 신장 지역에는 중국 최대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막 지역에 발달한 오아시스 도시들은 로마 시대 때부터 2000년 동안 실크로드를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실크로드는 과거 중국 상인들이 서쪽 나라와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나다녔던 교역로를 말합니다. 이 오아시스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실크로드를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장 지역은 매우 건조한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굉장히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추운 북부 지역과는 반대로 1년 내내 푸르른 초목을 볼 수 있는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하면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판다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특히나 대나무 숲과 판다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사천과 같은 남서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물원에 가면 쉽게 판다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다가 자생되지는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 중국에서 이제 판다 한 쌍을 선물로 보내주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 판다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